네, 오늘 면접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면접이 두려운 학생들이 태반입니다. 정말 부담스러운 수험생들을 위해서 100% 활용 가능한 실전편, 우리 조은 선생님이 면접 대비 요령에 대해서 미니 특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은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니 특강, 면접을 위한 미니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면접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마지막 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면접을 준비할 때는 기본기에 튼튼해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에 대한 유형을 분석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면접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면접에 대한 절차부터 좀 진행을 해볼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평가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모집 요강에서 이제 면접에 대한 유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집 요강을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굳이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을 가지 않더라도 각 교육청이나 그리고 자료집에 보면 대학별 면접에 대한 유형 분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류 심사를 하는데 흔히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접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두 가지를 준비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서류, 여러분들이 작성한 서류를 확인하는 확인 면접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바로 심층 면접이 있습니다. 자, 이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결국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그리고 3년 동안의 여러분들의 기록인 학교생활 기록부 또 선생님들의 이제 추천서 같은 경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 기본에 바탕한 면접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뭐냐면 팩트에 대한 확인 면접이죠. 이 사실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본인의 학생부에 어떤 기록이 없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면접장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자기가 작성한 서류 그리고 자기의 기록을 했던 학생부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것을 준비하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심층 면접인데, 물론 심층 면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시문을 주고 나서 그 제시문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토론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발표를 시키는 면접이 있는데, 사실은 이 발표든 토론이든 제시문이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생각 속에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가치관을 물어보는 면접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창의성이라든가 인지적인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을 주고 나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소위 말하는 문제 해결력을 또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면접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만든 서류에 대한 확인 면접,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바로 심층 면접이다.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이제 서류 심사를 받게 되는데, 결국은 서류 심사를 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 면접을 간다라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 유능한 선생님들이나 진로진학 상담 교사들, 그리고 이제 이런 컨설팅을 우리 진행하는 선생님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은 자소서를 쓸 때 예상 질문을 생각을 해두고 자소서를 써라,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건축학도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진 아이가 건축학과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런 질문이에요. 너 학생부에 건축의 이해라는 책이 있는데 너 이것 말고 다른 책이 있니? 라는 질문합니다. 아이는 굉장히, 학생들은 당황스러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부에 있는 기록만 면접 질문이 나오는 게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적어도 내가 건축학도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건축학과 관련된 것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책, 많은 경험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바로 입학사정관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하듯이 바로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쓰고 학교생활기록부를 분석을 할 때부터 면접에 대한 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심층 면접이 이루어지는데, 이 심층 면접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서류에 대한 확인 면접 말고 심층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창의성이나 사고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인성과 관련된, 최근에 이제 인성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학교 내에서 인성 요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의식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썼던 자기소개서 3번 질문에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관리라고 하는 이 질문의 요소가 바로 공통적인 의미에서 보면 공동체 의식입니다. 흔히 말해서 여러분이 이 학교에 왔을 때 이 학업을 또 쫓아갈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그리고 이것 말고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역량을 가지느냐, 그리고 사람과의 사이에서 관계성을 유지하는 데 인성적인 요소가 있느냐에 대한 큰 세 가지 틀 속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 이제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학과는 전공 지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흔히 말하는 이제 전공적합도인데 이 전공적합도와 관련된 내용이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이제 지식형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이 학과에 들어오면 어떤 부분에서 역량이 필요하다 하는 역량 면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면접에 대해서 조금 더 한 걸음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에 대해서 그러면 대학들은 주로 면접을 통해서 어떤 걸 보고 싶어 하느냐.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핵심 역량에 대한 부분이 있고 학교에 있어서의 어떤 인재상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대학 수업에 대한 이수 능력입니다. 또 최근에 이제 글로벌 역량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물론 이제 글로벌 역량이 영어 성적을 꼭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글로벌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열린 사고, 열린 태도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요즘 이제 그 2015년도 개정교육과정에서 창의융합형 인재란 말을 많이 쓰는데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바로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어떤 역량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글로벌 마인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역경극 보고지인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자기주도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이 학과에 진학해서 이 전공을 공부한 다음에 내가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주도적인 삶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매트릭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각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인재상의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우리 하기성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했지만 학교별로 똑같은 질문이라 하더라도 권학 이념이 다르고 추구하는 인재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방식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면접의 유형들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별 그 면접 질문들의 기출 문제를 보면 그게 나오는데 크게 저는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식형 질문인데 이 지식형 질문이 뭐냐면 예전에 보면 구술 면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사실은 구술 시험 형태의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를 지원하는 아이한테 케플러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구술 시험 형태의 바로 지식형 질문입니다. 이 지식형 질문은 사실은 1단계를 합격하고 준비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독서를 통해서 또는 교과 지식을 통해서 또는 수능의 심층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지식형 질문입니다. 이 전공과 관련된 지식형 질문을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특히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에 지원할 때 이 지식형 질문들이 기출문제로 많이 나와 있다라고 보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면 이 지식형 질문에서 전공과 관련되지 않고도 물어보는 지식형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시문을 주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있는데 제시 문제를 주는데요. 이 제시 문제를 줄 때 어떤 제시문에 대한 키워드가 나왔냐면 소수자 우대 정책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한 제시문을 주고 15분 정도를 여러분들이 보게 하고 그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는데 사실 소수자 의견에 대해서 15분 동안 여러분들이 거기서 면접장에서 어느 정도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답변하기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최근에 이제 시사 이슈가 되는 시사성 있는 질문이나 이런 키워드를 중심을 가지고 또 이제 작년에 보면 이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가 이제 쏠림 현상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제시문을 줬는데 이런 쏠림 현상에 대한 제시문을 주고 나서 쏠림 현상과 관련된 너의 의견은 어떠냐? 쏠림 현상이 쓰여지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너는 이런 과정이 있으면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거니? 사실 이런 질문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지식형 질문에서 이제 답변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시사성에 대한 이슈까지도 포함해서 준비를 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의견형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생각을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치관이라든가 인성적 요소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는 문제죠. 예를 들어서 이과를 지원하는데 의사가 되는 길과 과학기술자가 되는 길이 있다. 어떤 것이 사회공헌에 이바지할 거니?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합니다. 왜? 어떤 게
질문자의 의도일까? 사실은 이것은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것이 가치로운 삶일까에 대한 것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럽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구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가치관을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형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데 이런 질문들은 어떻게 보면 질문의 유형을 파악한다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형 질문인데요. 이 상황형 질문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이 활동을 했던 여러 가지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가 독서 활동 그리고 자율 활동 속에서 이런 활동을 했을 때 너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느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제 상황형 질문의 대표적인 유형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바로 이제 행동형 질문입니다. 이 행동형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너의 역할이 뭘고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행동형 질문입니다. 흔히 말해서 상황형과 행동형은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나 자기소개서나 그리고 추천서에 나와져 있는 여러 가지 팩트를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죠. 너의 진로에 대한 희망사항을 보니까 1학년 때 진로와 2학년 때 진로와 3학년 때 질문이 다르네. 이 진로가 계속 바뀌게 된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봐야. 봐라.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상황형과 행동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의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면접 질문의 유형은 바로 지식형, 그다음에 의견형, 그리고 상황형, 그리고 행동형과 관련된 질문들이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답변을 할 때 어떤 준비를 할 거냐. 사실은 알고 있는 생각을 정리해서 답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면접장에서 굉장히 당황하기 쉽거든요.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 답답하고 당황하다 보니까 울기도 하고 남학생들은 씩씩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안 좋은 답변입니다. 왜냐? 평가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평가 요소에는 분명히 몇 가지가 있는데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내 생각을 이야기해 줘야지 이 학생의 지원자의 평가 요소에 1점이라도 더 줄 수가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평가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습이 굉장히 필요한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 학생들 간에 모의 면접이 있고 또 선생님이 주관이 돼가지고 모의 면접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크게 보면 저는 이제 이렇게 스타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떤 행동형 질문하고 의견을 질문한다 그러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 안에서 답변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두 갈씩, 미괄식보다는 두 갈씩. 나는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첫 번째 뭐다, 두 번째 뭐다, 세 번째 뭐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해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히 스타라고 하는 것에 S라고 하는 이니셜이라고 하는 건 상황,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맡았는지에 대한 과제,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행동을 어떻게 옮겼는지에 대한 액션, 그리고 마지막에 느낀 점입니다. 자, 잘 알듯이 가장 평가위원들, 입학사정관들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액션입니다. 그리고 느낀 점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보통 질문하게 되면 상황을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퍼센트지로 따지면 이 행동의 거의 40%의 답변을 하고 우리가 이제 상황이나 과제 속에서 한 20% 그리고 느낀 점까지 하면 여기서 70% 그리고 S하고 T에서 30% 정도의 답변을 하면 굉장히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 기법에 의해서 답변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면접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해진 시간 안에서 좋은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면접과 관련된 또 면접 기술에 관련된 미니 특강을 전해드렸습니다.